안녕하세요. 조미료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무기 중 정말 가성비 갑, 위력 갑 무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레일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화 트랜스포머에도 나왔던 무기입니다. 1. 레일건 개요. 금속 탄자를 전자기력으로 가속하여 발사하는 무기. 선형 궤도를 쓰기 때문에 리니어 건이라고도 하고 전자기력을 사용하여 발사체를 투사하는 발사장치라는 의미에서 EML이라고도 하며 전자기력을 사용하여 포탄을 쏘는 대포라는 의미에서 EM건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레일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한문식 표현으론 전자포 또는 전자투사포나 전자가속포 등으로 불린다. 비슷한 무기 체계로 코일건이 있다. 레일건이 개념이 등장한 건 꽤 오래됐다. 1918년에 기본적인 개념이 나왔으며 1922년 7월 미국인 빌레르프가 레일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이미 90년 전 그때 구상된 레일건은 현재 레일건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구조로 사실상 현대 레일건의 개념적 정립은 90년 전 완료된 것이다. 2016년에 미 해군에서 첫 시험 운용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개념 등장 이후 실제 상용화까지 100여 년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이 때문에 20세기와 21세기 초 무렵엔 SF적인 무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요하임 헨슬러가 레일건을 대공포로 이용하고자 했고 플렉 40, 120mm 대공포 포자 위에 0.5kg짜리 폭약을 이용하는 레일건을 제작하고자 했다. 이 레일건의 포구 초속은 2000m에 이르렀다. 그러나 종전이 오는 바람에 실용화되지 못했다. 이 무기를 조사한 미군은 이 대공포 한문 운용하는데 시카고 전력에 반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그와 같이 사실상 레일건의 기본 개념은 오래됐으나 레일건의 실전 배치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력이었다. 현재 미군 또한 레일건의 실전 배치를 위해 전력 부분에 관한 개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 순양함 등에 올려 운용하려는 계획도 전력 공급이 목적이다. 금속 탄자를 전자기력으로 가속하여 발사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21세기 초까지는 허무맹랑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미군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 부분으로 연구했고 BAE 시스템도 발사 시험에 성공하는 등 일단 발사까지는 해냈으며 2018년 미군의 중와이트급 구축함에 실전 배치된다고 한다. 2. 레일건 원리. 포신의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전도성 레일을 나란히 놓고 양쪽에 강한 전압을 건다. 그리고 레일 사이에 전도성 탄자를 넣으면 탄자를 통해 전류가 흐르며 회로가 형성된다. 이때 레일에 흐르는 전류가 형성한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탄자의 로렌츠 힘을 가하고 이 힘으로 탄자를 가속하여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것이 레일건의 기본 원리이다. 당연히 전류를 부으면 부을수록 혹은 레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위력이 무한하게 강해진다. 전자기력을 이용해 물체를 움직이는 장치라는 점에서 자기부상열차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자기부상열차와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전자기력을 이용한다는 점만이 비슷할 뿐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자기부상열차와 비슷한 것은 코일건. 코일건이 자기장으로 인해 공중에 떠있듯이 탄자를 자기장을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로 탄자의 뒤에서 강한 힘으로 밀어서 발사시키는 것이라 한다면 레일건은 탄자를 포신 또는 총신 내부의 레일에 밀착시켜둔 상태로 탄자의 뒤와 양옆에서 강한 힘으로 밀어서 발사시키는 것이라 원리도 다르고 내부 구조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정상적으로 발사된다는 가정하에 사거리는 엄청난데 미국의 해군에서 개발 중인 대형 레일건의 목표 사정거리는 무려 450km로 출발점과 도착점을 각각 서울시청 현관, 제주시청 현관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사정거리다. 기본 원리는 20세기 초까지 확립되었으나 그동안 기술 부족으로 외면당해왔다. 첫 번째 문제는 레일건의 재질인데 연구 초기에는 한 발 쏘면 포신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도체 턴안을 정비하면 포신에서 가속되는 도중 발생하는 아크로 인해 탄자가 전부 증발했다. 그래서 탄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질로 쓰고 그 탄자를 아마튜어라는 부속 장치에 고정하여 양 레일에 접촉 발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
20세기의 발전 능력으로는 턱도 없었지만 원자력 발전이 상용화되고 원자력 엔진을 군함에 탑재하게 되면서 실제 구현이 겨우 가능해졌다. 이후엔 레일건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인지 중왈트급 구축함의 경우와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군함에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장점 1. 경제적이다. 매우 저렴하다. 기존의 미사일보다 10배가량 저렴하다고 한다. 2. 위력적이다. 야포류의 지속화력과 화방 구성 능력은 미사일을 능가한다. 미군에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레일건의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이라고 한다. 3. 바이탈 파트를 줄일 수 있다. 탄약고의 용적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군함의 바이탈 파트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교전 시 위치 노출 억제에 유리하다. 발사 시 섬광량, 폭음이 같은 미사일에 비해서 월등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 시에 위치 억제가 보다 수월하다. 5. 이점과 가능성. 미 해군은 2015년 기존 대포보다 분당 10배 빠르게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 350km, 유효 사거리도 200km에 이르는 레일건을 개발 완료했고 2018년 구축함 중왈트함에 설치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4. 단점. 강한 반동. 물움직이 실탄 확인은 위력이 클수록 반동도 심해지며 레일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발력. 양쪽에 설치된 레일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생긴다. 전류가 작다면야 무시할 만한 수준이겠으나 레일건이 사용하는 전류는 어마어마하므로 그 힘은 상당하다. 개발 초기엔 이로 인해 레일건이 고작 1회 발사 후에 반발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전력 소모. 탄두의 무게가 커질수록 대용량의 전력을 소모한다. 근래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ICBM을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는 레일건을 만드는 경우 자그마치 12V 자동차 배터리 14,000개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50억 달러의 비용에 해당하며 이만큼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 장치를 만들려면 6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길다란 포신 또는 총신. 레일건은 길다란 포신 또는 총신의 전자기장을 만들어 탄자를 가속시킨다. 당연히 물체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려면 포신이나 총신의 길이가 길 필요가 있다. 물론 위력과 사정거리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무조건 포신이나 총신을 길게 만들 필요는 사실 별로 없겠으나 그래도 현대의 많은 회약식 화기의 포신이나 총신과 마찬가지로 그럭저럭 적당한 수준의 길이는 유지돼야 할 것이다. 포신 또는 총신과 그 내부의 레일의 소모. 레일건 역시 기본적으로 포신 또는 총신과 탄환이 서로 밀착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사용하다 보면 포신 또는 총신이 마찰 등의 여러 이유로 서서히 닳아 마모되므로 결국 포신 또는 총신을 소모성 부품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발열량. 전기를 흘리게 되면 초전도체가 아닌 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며 특히 전류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 손실도 커진다. 이 에너지는 총열 자체를 빠르게 가열시킨다. 레일건을 실용화하려면 고성능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레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정말 SF 무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향후 몇 년 안에 실전에 배치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있다니 방산 비리가 없다면 빠른 시일 안에 실전 배치가 되겠죠?